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명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모해 위중 의혹 사건을 재심의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대검 부장회의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다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검은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고 강조하면서도 법무부와의 합동 감찰에는 적극 협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홍익대 법과대학 오병도 교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 결과부터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번 사건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한명수 전 총리 재판 모해 위중 의혹 사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일단은 이제 한명수 총리 재판에 그 증인들을 말하자면 검사들이 허위 증언을 하겠다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이고요. 네. 특히 이제 재소자들을 심지어 같은 장소에 소환해서 증언 연습을 시켰다고도 하고 또는 이제 부당한 편의 제공도 했다고 하고 등등 해서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 위증하도록 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얻어냈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제 된 사건이죠. 지난 19일 대검이 지금 부장 검사하고 그다음에 고검장까지 참여하는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예. 그 회의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이게 일단 결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은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검사가 수사를 한 게 아니고 네. 적극적으로 사건을 만들어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충분한 참고인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안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충분한 조사 없이 검사가 이제 피의자가 되니까 사실은 이제 수사를 안 하고 덮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있었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장관이 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라고 했는데 사실 언론에서는 그게 묘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 고검장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렇게 할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불기소 결론을 이미 어느 정도 내놓고 절차적으로 모양을 갖추기 위한 것들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모해 위중 의혹 공소시효 오늘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재심 가능성 이것도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이제 형사소송법 42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제 이걸 염두에 뒀을 것 같은데 7호에 보면은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해서 죄를 지은 것이 이제 확정 판결에서 증명되면 재심이 가능합니다. 네. 아마 이거는 어렵겠지만 아직도 재심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제 원판결의 증거 다른 조항들에 보면 네. 증거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게 이제 발견되었거나 또는 다른 이제 이거를 바꿀 만한 증거가 있을 때는 이제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이게 이렇게 밝혀지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사건이 이렇게 덮여지면 이렇게 좀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네. 박범계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리한 지휘권 행사였다 이렇게 비판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수사 지휘권 행사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사실 법조계라는 데 굉장히 넓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심의 이제 법적 견해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리하다고 보기는 글쎄 이 정도 사안인데 지금 이 사안은 지금 검사가 직접 나서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안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 검찰 전체의 신뢰나 수사 전체의 신뢰를
생각할 때 이게 가벼운 사건은 아니었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에 대해서 이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면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만한 상황이었다. 그걸 방치한다는 것 자체는 향후 이제 뭐 법무부가 실제로 관할하는 검찰에 대한 신뢰, 검찰 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러면 인사권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입장을 밝힌 걸 보니까요. 애초 회의 참석자 명단에 없던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물론 뭐 대검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절차에 참여했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검은 뭐 본인의 변명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 뭐 한 번씩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불렀다. 다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회의에 어떤 발언권을 가진 이런 사람으로 와 있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 징계위원회나 위원회 회의할 때 참고인으로 불러서 의견을 듣고 바로 내보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회의에 참석해서 사실상 결론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건 절차적인 정의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저 안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는 한데 근데 예. 회의 끝나자마자 뭐 얼마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회의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예. 기권이 몇 명이다, 뭐 찬성 그러니까 기소 의견을 몇 명이 냈다 이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이게 비공개였지 않습니까? 그 예. 부분도 박 장관은 좀 공정하지 못했다 이번 판단이 이걸 좀 근거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공정하지 못, 뭐 근거라기보다는 이제 공정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그 회의라는 거는 회의에서 개개 의원들이 어떤 발표를 했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 것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 회의 자체가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 내용을 다 공개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고 하면 이제 이 회의 자체가 굉장히 말하자면 어떤 부담이나 또는 자유로운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됐다고 볼 여지는 있거든요. 그런 점하고 그다음에 이 비밀 자체를 유지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는데 이 의무가 위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상 의무가 위반됐으니까 분명히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주장을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회의 참석자들이 얘기했다고 이제 전원으로 들리는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 중이었던 재소자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재소자가 지금 거짓 진술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겠죠. 그것도 당연히 뭐 진술을 검토할 때는 당연히 그런 것도 검토합니다. 뭐 그건 판례에서도 대법원이나 이런 법원의 판례에서도 검토하는 사항이고요. 예. 네네. 근데 앞서 이제 수사지휘권이 어느 정도 필요했다고 생각하시는 거라면 예. 그 재소자가 주장한 바가 허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진실성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진술을 볼 때 판례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게 이 진술이 이 사람에게 불이익하냐 이익이 되냐, 이 사람이 이 진술을 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거든요. 네. 그거는 뭐 검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그런 점들이 특별히 있지 않다.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시점에 그러한 얘기를 굳이 할 이유가 있는 거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런 거는 이제 뭐 재소자라서가 아니고 뭐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그 사람의 또 여러 가지 그 과거에 했던 일들 이런 것도 종합 판단해서 그 사람이 진실에 가까운 적어도 그 발언에 대해서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할 상황이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게 돼 있죠. 네. 근데 앞서 이제 재심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다. 뭐 좀 희박한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근데 박범계 장관은 합동 감찰로 진상 규명에 나서는 한편 강력한 제도 개선에 나서서 잘못된 검찰의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합동 감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감찰은 지금 보니까 벌써 나와 있네요. 법무부에 지금 보도 자료가 나와 있고요. 네. 합동감찰에 착수했다고 이제 이미 올라와 있는데, 그 법무부 감찰 규정에 보면 감찰관이 뭐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벌 요건이 되는 행위를 했다고 범할 때 이제 합동 감찰반을 편성해서 감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규정에 따르면 이제 대검하고 합동 감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약간 규정보다는 이제 협의에 의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대검하고 지금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수사팀이 만약에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징계 시효는 이미 다 지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징계시효는 이제 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어떤 처분을 새로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새로 한 처분에 대한 거는 또 다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징계를 감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직무에 대한 일반적인 그 감찰도 포함하는 거니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 또는 자료 수집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고 그 이후에 경과들을 정리해서 유사한 사례를 막겠다. 이런 이제 정책적인 의미의 감찰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법무부 측은 지금 감찰부 소속인 이문정 부장검사도 합동 감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문정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는 부분 가지고도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도 갈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검찰 쪽 입장하고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게 네,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사실은 대한민국 검찰은 너무 이제 총장이나 그러니까 소위 지휘부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독자적인 검찰들은 스스로 준사법관이라고 늘 얘기합니다만 독자적인 판단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게 지도부와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는 지도부가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판단할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것이 말하자면 말 잘 듣는 사람만 위원으로 놓고 그래서 결국 그 지도부의 뜻대로 감찰을 한다면 사실은 오히려 감찰의 실효성이 오히려 의심스럽고 결과에 대해서도 아마 의심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점 자체가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그 문제에 있어서 또 논란거리가 되는 게 한만호 전 그 한신건영 대표 검찰이 70여 차례 넘게 소환을 했는데 1회 진술서 1번 하고 진술 조서 5번 정도 남겼다는 거잖아요. 이런 수사 관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그 과도한 그러니까 압박 수사라고 그러죠. 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검찰 출신으로 나오신 분이 이제 박사논문에서 그러니까 수사가 합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심리적인 압박을 이용하는 수사 기법들이 진짜 많이 행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걸 통해서 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족의 얘기들을 들먹이기도 하고, 네. 뭐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이렇게 사건을 안고 가지 않으면 뭐 주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기법들이 많이 이제 져 왔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개선해야 된다. 수사 기법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지적은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내용상으로 좀 무리했던 수사가 아닌가,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수사가 아니었는가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합동 감찰 과정에서 또 검찰하고 법무부가 갈등을 벌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뭐 갈등이라는 점보다는 이게 이제 법적 권한이 어디 있고 이걸 할 수 있고 이게 하는 거 적절한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만일에 감찰이라는 제도가 인사권을 가진 부서가 인사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서 하는 것인데, 네. 그거를 피감찰 기관이
저항한다.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법을 그 갈등이라기보다는 뭐 주의 좋지는 않겠죠. 네, 그런 알겠습니다. 것을 갈등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네. 말하자면 감찰권이 불법일 때 네, 할 수 마무리하겠습니다. 있는 얘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익대 법과대학 오병두 교수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아침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지겠고 낮부터 풀리겠습니다.